이 영상은 2월 24일 수요일 저녁 10시 10분에 실시간 방송한 내용입니다. 앞부분에 노래 한 편이 저작권으로 신고가 돼가지고 다시 부득이하게 그 부분을 삭제하고 올립니다. 이전에 시청하셨던 분은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들리시죠? 자, 이제 10시 10분이네요.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MTN, 예민수 앵커님이 진행하시는 유튜브에 이 초청이 돼서 잠깐 4시에 거기서 방송을 하고 또 MTN에서 김하중 TV 방송을 하고 조금 전에 들어왔거든요. 집에. 그래서 지금 집에는 사무실처럼 사무실에는 모니터가 8대인데 이 집에는 한 대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실시간 채팅하는 걸 못 봅니다. 설명을 할 때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집에 사실 밥 먹고 유튜브를 그냥 녹화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거보다는 실시간으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사실 저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조금 좀 독불 장군이죠. 그러니까 고집이 세고 성격이 안 좋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데 오늘같이 이렇게 시장이 급락하는 타이밍에선 많은 분들이 특히 주린이 분들이 좀 보시고 시장에 대해서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실시간 방송을 시작을 합니다. 제가 이게 실시간 방송은 오늘이 2번째라서 사실 조금 이게 진행하고 이거 하는 게 좀 서툴러요. 그죠? 제 유튜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상도 안 나오고, 그죠? 그 화상도 안 나오고 아직 이런 이거 하는 거에 서투릅니다. 제 아들놈이 있어야 조금 도와주는데 아들놈도 없고.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마이크 상태는 괜찮죠? 그죠? 자, 이제 사실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참 주식을 하는 게 어려운 게, 그죠? 우리가 방송을 하다가 또 방송을 하고 방송 출연을 하고 그러면 대부분이 좋은 쪽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쪽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리고 왜냐면 떨어지는 거를 강조해서 떨어지는 부분이 맞아도 그죠? 오히려 시청하시는 분들이 싫어하잖아요. 그죠? 사실 그 전에 우리 회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경계해야 됨을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딴에는. 그런데 주식을 하는 상황 속이 전부 다 투자 성향 이 부분이 다 틀리죠. 그죠? 예, 반갑습니다. 아임님. 예. 한국 TV에 아까 4시에 나갔었는데 설날 이전에도 계속해서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던 부분이 미국 시장의 옵션 만기 이후는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드렸어요. 그죠? 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시장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제가 1월 14일 날, 그죠? 1월 11일 날 우리 시장이 고점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죠? 1월 11일 날 고점이 나왔고 그 속에서 이미 이제 원고 1월 11일 날 원고 때문에 방송국하고 MTN 머리투데이 방송국하고 싸웠다. 그죠?
그때부터 이제 시장의 조정 흐름 부분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그죠? 그리고 오늘 시장 상황과 그 흐름 부분을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죠? 여기 지금 날짜를 보면 1월 14일 원고 내용이에요, 이게. 그래서 왜 이걸 하냐면 다시 그리고 막 하면 힘들잖아요. 그죠? 요 마디가, 그죠? 3월 19일 날 저점 1439포인트에서 5개월 동안 약 1019포인트가 올라오면서 2458포인트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3개월 동안 이 조정을 보이면서 약 192포인트의 조정을 보였어요. 이건 기술적인 겁니다.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11월 2일 2267포인트, 이 지점에서 3266포인트, 1월 11일까지 약 2.5개월 동안 999포인트가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디가 나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도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했었던 과열에 대한 부분, 그죠? 오늘 그 한국증권TV를 통해서 보신 분들도 아실 거예요.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펀더멘털 대비 너무 빨랐다, 상승이. 그죠? 그 이야기도 이전에 들으신 분들 계시니까, 빨리 지나갈게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제 금감원에서 3,300포인트가 되면 과열이라는 이례적 증시 보고서, 거기다가 이제 그런 부분들 속에서 기술적으로 12주 연속 상승에 대한 부담감, 또 120일 이동 평균선과 코스피 지수 간의 이격도가 1980년 이후 최고치 수준, 여러 가지 이유, 그죠? 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단기 고점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다시 되돌아가서 이제 봅니다. 오늘 시장 흐름을. 자, 지수에 대한 부분을 볼 때 우리가 아까 이제 이야기했었던 지수 라인, 이제 이 그림이에요. 종합주가 지수는 사실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이 오늘 하락을 오늘 기준으로는 많이 했어요. 마이크 상태가 안 좋아요? 보경님? 제가 대학 때 우리 와이프하고 결혼하기 전에 제가 사귀었던 대학교 1학년 때 2학년 군대 갈 때까지 사귀었었던 여자친구 이름하고 똑같네요. 보경님. 김보경님이었는데 잘 살고 있으려나. 우리 와이프가 못 들었겠죠? 예. 자, 지수상으로는 왜 이상이 없냐? 그죠? 이 월봉상 지금도 뭡니까? 양봉이에요, 여러분들. 그죠? 그러니까 주식 경험이 적으신 분들은 왜 오늘 이렇게 세게 떨어지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아한 분이 계실 거예요, 분들이. 그런데 저희 와이프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월봉은 뭐예요? 양호하잖아요. 그죠? 월봉에 지금 음봉도 아니에요. 제가 어젠가 그저께인가 그 저녁 방송, 그죠? 유튜브를 하면서 여러분들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거기다가 여러분들 이거 음봉 나면 어떡할 겁니까? 그죠? 앞으로 종목들 5%씩 더 떨어지면 어떡할 겁니까? 그거 더 떨어지면 견딜 수 있습니까? 라는 이야기 들으셨었죠. 그죠? 계속 저희 유튜브를 보신 분은 어제 그저께인가요? 월요일, 어제죠. 그죠? 오늘, 요새는 하루가 며칠 같은데, 그죠? 어제도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월요일 날. 그나마 사실 저희도 피한다고 피하고 피했는데 오늘은 못 피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죠? 제가 네이버도 매도했다. 그죠? 포스코 케미칼도 매도했다. 그리고 조심해야 된다. 그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께도. 그런데 저도 오늘은 못 피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원님들한테 제가 죄송해요. 제가 계속 시장에 대해서 경계하라, 경계하라, 그리고 미국 시장 옵션 만기 지나면 시장 부분이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런 가운데에서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유튜브를 통해서도 경계해야 되고 욕심을 더 부리기보다 이제 이격이 적은 쪽으로 돌려야 되고 그런 가운데에서 실적 검증을 하고 그런 부분을 계속 강조드렸습니다. 그죠? 제가 지금 와서 시장이 이렇게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했었던 게 아니죠. 그죠? 그 전에 여러분들께 이미 미국 시장 옵션 만기 이후를 경계해야 되고 우리 시장도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렸어요. 자, 그것이 맞고 틀리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시장에 있어서 우리가 바라볼 때 항상 예상을 해야 돼요. 끊임없이 예상하고 예측하고 그것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거래소 지수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본 거죠. 지수상으로 뭐 오늘 서강대 교수님께서 김모 교수님께서 뭐 2,800포인트 정도까지 우리나라의 적정 지수고 2,000포인트대까지 하락할 수 있는 뭐 뉘앙스의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죠? 저는 뭐 거기 그렇게까지 하락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죠? 자, 제가 이야기하는 기준에 있어서의 지수, 아주 이거는 기술적으로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술적으로만 먼저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 5개월 동안 올라온 폭의 조정이 이만큼이 나왔었잖아요. 그죠? 3개월, 2개월 반 정도에, 반 동안. 그죠? 그러면 그 폭만큼을 거의 비슷하게 상승했었던 이 타이밍은 여러분들이 5개월이 아닌 2.5개월 만에 상승을 했어요. 거의 1000포인트를. 그러면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이 파란 조정은 고점 대비 어느 정도 나오는 게 합리적이겠습니까? 기술적 흐름으로. 5개월 동안 일단 상승했었던 만큼 부분에, 그죠? 그러면 이 기간 2달 반 동안 이 조정폭의 2배 정도까지 조정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최대 조정치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기술적으로는. 이해되세요? 왜? 여기는 5달 올라온 거고 5달 올라와서 192포인트 내외의 조정을 2달 반을 보였으니까, 그죠? 이번에 2달 반 동안에 올라온 폭이 있는 상황 속에서 2달 반, 너무 짧은 시간에 올라왔으니까, 그죠? 여기는 5개월 동안 올라온 거고 여기는 2달 반 동안에 올라왔으니까 조정의 폭도 더 클 수 있다는 거죠. 폭 자체가. 그러면 이때 192포인트 정도면 380포인트 정도의 조정을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고점 대비.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 폭이란 말이에요. 이 폭만큼. 자, 이 폭 라인 부분을 들어가게 되면 어느 정도냐? 그 라인이 최대치 부분으로 봤을 때 뭡니까? 2850 내외. 그죠? 2850 내외가 가장 뭐예요? 주가가 더 내려왔을 경우. 근데 그 2855포인트라는 부분이 어디냐라고 보면 여러분들 월봉에서 지금 5개월 이평선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예요? 조금 더 하락하면 이게 음봉 전환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왜? 월봉에서의 조정, 흐름 부분으로 보게 되면 2976포인트를 이하에서 이번 달 2월 달이 마감이 되면 음봉인 거예요. 그죠? 음봉이라도 전혀 지장이 없어요. 왜? 여러분들 이거하고 똑같은 흐름으로 염두에 두면 된다는 거예요. 이 음봉 두 개가 나오는 형태, 그래서 5개월 이평선이 돌아서 올라오고 있고 조금 내려오고, 그래서 최악 정도가 저는 최악으로 봤을 때가 2850 정도다.
그러면 오늘 2990, 뭐 더 떨어져도 뭐예요? 한 150포인트예요. 근데 150포인트라고 하는 건 지금 3000포인트에서 5% 정도 더 내려갈 수 있는 범위인 겁니다. 이게 지수의 포인트. 그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무슨 얘기냐? 항상 이거 다 지우고 나서 다시 한번 보면 시장이 박스권일 때가 가장 어려운 거예요. 고점에서 박스권일 때. 예? 지수 자체는 이 고점에서 박스권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여줬잖아요. 그죠? 살짝 3260포인트를 올라갔지만 실질적인 박스는 사각박스 말고요. 지수의 거래소의 박스 라인은 여기단 말이에요. 그죠? 1차적으로는 지수의 종합주가 지수의 움직임으로 봐서는 3100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 잘 보시면 3100포인트 요 이상으로 올라가면 계속해서 연기금 매도가 집중되게 나왔고 거기다가 외국인 매도가 나왔고 그죠? 반대로 3050, 60 밑으로 내려오면 뭐예요? 연기금 매도가 다소 줄어들면서 그러니까 올라올 때만 계속 매도를 때린 거예요. 그죠? 3100 이상 올라오는 라인에서는 계속 매도. 개인들은 반대로 뭐예요? 하루 이틀 상승해서 올라가면 뒤쫓아서 계속 샀고. 그러면 지수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그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3266포인트가 고점이다. 그럼 고점이었었을 때 주식이 이 3266포인트를 만들었었던 주도 섹터의 종목이 뭐였습니까? LG화학. 그죠? LG화학이었잖아요. 1월 11일, 14일 요 고점을 만들었었던 요 1월 11일 날 105만원 근처, 104만 5천 원인가? 그죠? 요 쌍봉 105만원 만들었고, 거기에 삼성전자가 1월 11일 날 96,800원을 만들었고, 현대차가 예, 맞습니다, 보경님. 현대차가 1월 11일 날 고점을 만들었고, 그런데 새 종목이, 새 섹터가 고점을 더 치고 갈 수가 없는 상황에서 뭘 고점 대비로 보게 되면 현대차가 몇 프로입니까? 그죠? 아직도 양봉이고 4개월째 아직도 양봉이잖아요. 양봉은. 그죠? 거의 20%, 25%, 30% 가까이가 다 조정을 받았어요. 근데 현대차도 30% 이상 조정받았고 그죠? 삼성전자도 고점 이 부분으로 보게 되면 한 18%, 19% 거의 약 20% 조정을 받았고 그리고 LG화학도 고점을 대비 105만 원을 기준으로 보면 얼마예요? 20% 넘게 조정받았잖아요. 그죠? 20%. 그런데 잘 보세요. 1월 11일 날 고점을 만들었었던 주도 섹터가 20% 조정을 받았는데 뭡니까? 종합주가 지수는 고점 대비 밀린 폭이 월봉 기준으로 보면 그죠? 저 10% 정도밖에 조정을 안 본 거예요. 그죠? 그러면 무슨 얘기냐? 주도 섹터가 20%에서 30% 대장들이 주도 섹터의 대장들이 20% 30% 조정을 받았는데 시장 지수는 10%밖에 안 받았다. 그게 뭐예요? 안 받은 이유가 여러분께 이야기했었잖아요. 그죠? 1월 11일 이후부터 강세를 보인 섹터 종목 그게 뭐였느냐? 그죠? 그게 뭐였느냐? 카카오, 네이버. 그죠?
1월 11일 날 고점이 나왔었는데 얘는 1월 11일부터 본격적으로 상승 랠리를 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MTN 회원님들, 무료 회원님들에게 3,650명에게 이 네이버를 31만 원에 사라고 강력한 문자를 보낸 때가 이때. 종합주가 지수가 3,100포인트인데. 그래서 이 카카오와 네이버 쪽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상승을 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40만 3천 원에 다 매도했다라는 이야기도 유튜브에 다 올려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도 이제 가격이 부담이 된다. 포스코 케미칼이 2차 전지에서 마지막까지 상승했었던 애예요. 그죠? 얘까지 우리는 17만 3천 원 요 라인에서 금요일 날 다 매도했다. 왜? 이제 부담되니까. 다른 쪽의 종목 부분하고의 같은 섹터 내의 다른 종목들하고 부담되는 구역이 들어와 있으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되는 건 뭐냐? 1월 11일 날 고점, 종합주가 지수가 고점인데 1월 11일보다 1월 달에 1월 11일이 여기잖아요. 그죠? 이 위치. 1월 11일 이 가격보다 위에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매매하셨으면 박스권 대응을 잘한 겁니다. 그죠? 그런 게 이제 효성첨단소재도 1월 11일 뭐 이런 쪽에 막 상승 급등을 했던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런 라인에서 이제 오늘은 그러면 왜 이렇게 시장 지수가 하락을 했느냐? 그 시장 흐름을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이런 내용 종목 부분에 돌아가는 부분들은 그런 것까지 다 이야기하면 너무 길어지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시장 사실 미국 시장이 끝난 거에 오늘 우리 시장이 이렇게까지 하락할 부분은 아니에요. 그죠? 왜? 미국 시장에서 하락을 했더라도 제가 아침에도 시장방송을 통해서 이야기했지만 저는 미국 시장이 요 라인 정도까지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어요. 여기까지. 지금 오늘은 회원가입하라고 뭐 이러려고 실시간 방송한 거 아닙니다. 한태현님, 나중에 유튜브를 보시면 거기에 나와 있으니까 그 설명 보시면 되고, 오늘은 너무 가슴 아파하고 혹시나 주린이 분들이 이 시장에 너무 겁낼까봐, 그죠?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조심하라고 했었던 건 월봉에서의 4개월 연속 상승에 대한 부분이고,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1조 9천억 달러 경기 부양책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또 3조 달러 SOC 투자한다고 막 난리를 치면서 그 돈을 계속 풀겠다고 그러니까 금리가 경기를 내면서 반응을 한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얘네들이 왜 이렇게 금리에 대한 부담이 있는데 돈을 계속 풀겠다고 이야기를 하는지 그런 의도를 좀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미국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돈을 무진장 풀기 때문에 국가 부채는 언젠가는 위험으로 올 겁니다. 그죠? 국가 부채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아직은 그 위험을 지금 너무 민감하게 바라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적당한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그죠? 적당한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GDP를 높여야 과대한 부채의 비율 부분을 일정 정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 용인하는 겁니다. 그죠? 미국 시장이 저는 요 라인까지 떨어질 거라고 봤기 때문에 추세 라인까지 요 있죠? 왜냐면 그래야 미국 시장도 월봉에서 지금 월봉에 미국 시장이 어떻게 왔는지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 미국 시장도 주구장창 올라오다가, 그죠? 이렇게 급등하고, 이렇게 급등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도 실질적으로는 어제 종가, 그러니까 시차가에 막 나스닥이 3, 4% 떨어져 있었었는데, 그죠? 반등을 안 했으면 음봉입니다. 그죠? 음봉이에요. 반등을 안 했으면 4%, 네. 그러니까 4% 가까이 떨어졌기 때문에 음봉이다. 그러니까 이 라인 부분이 옆으로 횡보하거나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음봉이 나거나. 그래서 미국 시장이 옵션 만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옵션 만기 이틀 전날 화요일날 3266포인트가 고점. 주식시장은 항상 변곡점이 나타날 수 있는 위치가 옵션 만기 전후예요. 시장의 변곡점은. 왜? 옵션 만기까지 근처로 가면 그 어떠한 악재가 있든 어떠한 호재가 있든 파생상품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의 포지션을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주포 세력들이 가두리를 형성한다고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 움직임에서, 그죠? 미국 시장 움직임에서 미국 시장의 옵션 만기, 이 음봉 기억하시죠? 그죠? 기분 나쁜 음봉이다 이거. 한번 내려와야 될 건데 잡아줬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핑계를 뭘로 댔냐? 금리로. 국채금리가 1.39%까지 상승하는 그 부분을 가지고 됐는데 실질적으로는 여기서 좀 쉬어야 되는 거예요. 미국 시장도 그 쉬는 흐름을 누가 보여줬느냐? 그죠? 누가 보여줬느냐? 미국 시장의 시가총액 큰 애들의 모습을 보면 되잖아요. 그죠? 애플이 여러분들 이게 이제 액면 분할하고 키우면 그거 하는데, 자, 이거 크게 보시면, 나스닥 지수가 밀리기 이전에, 그죠? 옵션 만기 이전에 이미 못 올라간다고 표시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고점을 못 올라가고. 그런데 어제는 잡아줬습니다. 그죠? 배당을 더 한다는 걸로. 테슬라도 못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죠? 나스닥 지수 조금 전에 보셨잖아요. 나스닥 지수가 고점을 치던 이 순간에 이미 시장보다 약하다라는 걸 보여줬잖아요. 이게 박스권입니다. 그러면 제가 박스권이면 기억하시죠? 오를 때도 마찬가지고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고 정확하게는 박스권 라인이 요 라인인데 요만큼의 폭인데 이 박스권을 무너뜨리면 박스권만큼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다.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폭만큼 내려온 겁니다. 그죠? 내려온 거예요. 그만큼. 장중에는 더 내려왔다가. 그러면 이제는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가지고 왔고 이제는 이 꼬리 라인에서 횡보하면서 그동안 올라왔었던 테슬라도 지금 액면 분할하고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3개월 동안 주구장창 올라왔다가 월봉 하나 음봉 낸 거잖아요. 그죠? 크게 변한 거 없어요.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조정을 안 보이면 그게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 2차전지 쪽이나 삼성전자나 현대차, 기아차가 조정을 이렇게 보이는 거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시가총액이 큰 종목 부분들이 조정을 받아서 미국 시장의 아랫꼬리를 달았으면 우리 시장이 오늘 이렇게까지 세게 빠질 이유가 없어요, 사실. 그런데 아침에 반등하다가, 그죠? 두드려 맞은 이유가 뭐냐? 가장 큰 건 중국 시장의 움직임이었죠. 그죠? 상해 종합과, 그죠? 상해와 특히 홍콩이 오후장에 세게 떨어지면서, 예? 홍콩의 흐름을 보게 되면
그죠? 상승하다가 양봉을 크게 냈죠. 근데 얘네는 재료가 있었어요. 뉴스가. 거래세를 인상하겠다. 그죠? 많이 오른 것에 대한 부담, 그리고 미국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라고 하는 부담감. 아랫꼬리는 달았지만 휘청거렸다는 거잖아요. 그죠? 상승을 하는 데 있어서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거잖아요. 미국 시장이. 아랫꼬리를 달고 반등을 했지만 이렇게 고점에서 밀렸다는 건 곧바로 끌고 상승 흐름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젠 기간 흐름에 옆으로 길 가능성이 높다는 걸 반증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나비 효과, 미국 시장이 기침을 하면 뭐예요? 상대적으로 주변 국가들은 독감에 걸린다. 그런데 그렇게 긴장하고 있는데 홍콩이 3%가 급락하는 흐름이 갖고 가는 그 상황에서 우리 쪽 라인에 이거죠. 우리 시장에 놓여져 있는 게 뭐다? 이 3266포인트를 찍으러 올라가던 이때는 고객예탁금이 74조를 찍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65조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죠. 그죠? 물론 그만큼 주식을 샀으니까. 계속 개인들이 샀으니까. 그런데 그 주식만 사면 모르는데 신용장부가 사상 최대 22조. 미수도 여러분들 보세요. 그죠? 주가 빠진다고 미수 늘어나는 거 봐요. 미수금. 미수금이 4,600억입니다. 신용장부가 22조고 이거 한번 솎아야죠. 그죠?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이 부분이 가장 컸다. 그리고 또 뭐예요? 증거금리를 높이겠다. 앞으로 개인 대출과 관련된 총량제를 실시하겠다. 뭐 여러 가지 지금 신용과 관련된 부분을 압박하는 이야기 기사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요새. 주시장이 떨어지면요. 이런 내용들이 줄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면서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야 뭐예요? 매도가 또 나오게 되는 거죠. 신용장고는 엄청나게 들어서 오늘 그동안 셌던 종목들도 다 부서졌어요. 그죠? 그러면 종목들이 오늘 대부분이 5% 이상씩 떨어졌잖아요. 그죠? 삼성전자 빼놓고는 뭐 여행주 뭐 조그만 종목들 몇 개 빼놓고는 대부분이 5% 이상씩 급락을 했어요. 그러면 신용 레버리지를 크게 쓴 분들은 오늘 종가부터 터져 나왔을 거예요. 왜? 최고점에서 5% 밀린 게 아니고 종합주가 지수가 박스권에 뭐 올라가고 뭐 내려오고 이러는 와중에 종목들은 이미 다 고점에서 박살이 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죠? 아니 LG화학이 25% 30% 고점에 빠질 정도면 삼성전자가 20% 고점에서 빠질 정도면 현대차, 기아차가 고점에서 25% 30% 빠질 정도면 나머지 종목들은 어떻겠어요? 실질적으로 그 지수를 커버했었던 건 네이버하고 카카오였었는데 이미 시장은 종합주가 지수의 박스권 속에서 골병이 다 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죠? 그래서 종목의 위치들을 한번 보자고요. 삼성전자 60일 이평선까지 왔죠. 그죠? 60일 이평선이잖아요. LG화 60일 이평선 깼죠. 현대차, 기아차, 현대차는 살아있지만 기아차는 60일 이평선 왔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조선주는 어제 강했어요. 맞아요. 얘네들은 이미 120까지 갔다 온 거예요. 121 이평선까지. 경기선인 것까지 갔다가 온 거예요. 고점을 돌파한 게 아니고 얘네들도 1월 11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 기준으로 보면 박살났다가 되돌아온 거죠. 일부. 그죠? 경기 기대감, 경기 회복 기대감, 금리 상승이라는 이유로. 그러면 금리가 진짜 부담이 됐다면 은행주가 빵빵 날랐어야 돼요. 그죠? 금융주, 은행주가 1월 11일 지수 고점이었었던 때를 돌파했나요? 못했잖아요.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금리는 핑계인 거예요. 삼성생명, 보험주들, 금리의 가장 큰 수혜라고 하는 얘네들, 1월 11일 고점 돌파했어요? 아니에요. 만약에 정말 금리가 이 시장 조정의 가장 핵심이었다면 이 고점 돌파하고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은행이나 보험은. 그 이야기는 금리 때문이 아니고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너무 많이 빨리 올라왔었던 거에 대한 부담감을 가졌었기 때문에 조정을 보인 거예요. 거기에다가 아까 이야기한 레버리지를 많이 썼었던 부분들이 부담이 됐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들 3,100포인트 이상에서, 그죠? 3,100포인트 이상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몇천억씩 매도를 때리고 그런 와중에 개인들이 2조씩 매수하는 그런 날에도 이렇게 안 떨어졌어요. 그죠? 그런데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매도를 한 흐름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수는 뭐예요? 거래소가 2.4%, 코스닥이 3.2% 떨어졌다는 건 뭡니까? 그 안에 내면되어 있는 개인들의 투매성 물량이 나왔다는 거예요. 신용과 레버리지, 미수 이런 물량이 매도와 매도를 부추겼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회원님들께 오히려 종가 부분엔 더 사서 가자고 얘기했어요. 왜? 너무 이건 과하다. 제가 시장의 기간 조정 더 가야 된다. 더 가야 된다. 그리고 시장의 조정이 지수가 더 나올 수 있다라고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누누이 유튜브를 통해서 경계를 했지만 오늘은 비이성적이다. 그죠? 내려와도 이런 식의 내려오는 부분이 아니다. 지금 이렇게 내려오는 부분은 저는 여기로 보고 있는 겁니다. 요 타임. 이렇게 깨고 내려왔었던 지금의 모습이다. 이해되세요? 비이성, 왜? 이미 대장주를 제외하고 시가총액,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막 올라간다. 그죠? 삼성전자가 당일 5%, 3% 이상 막 올라간다. 그러면 다른 섹터와 다른 종목이 좋은 적이 있었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시가총액 500조에 삼성전자가 3%, 5%를 올라가면 다른 섹터들과 개별 종목들은 별 볼 일 없습니다. 이거 많이 경험하셨죠, 여러분들? 그죠? 삼성전자가 센 날은 개별 종목이나 개별 섹터가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오늘은 삼성전자까지 3% 떨어졌다면 뭐예요? 종합주가지수 요 60일 이평선 라인까지 다이렉트로 왔을 겁니다. 그죠? 이 라인까지 다이렉트로 왔을 거예요. 2940포인트 내외까지. 그죠? 무슨 얘기냐?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그 이전에 이 2945포인트를 찍었던 여기도 한 번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 2945포인트보다 지금 높아 있는 2994포인트인데 실질적으로 2994포인트를 찍던 2월 초보다 종목들, 섹터들 이게 더 많이 내려온 종목들이 태반일 거예요. 이미 여기 와 있단 말이죠. 122평선 라인까지. 그런데 이제 지수가 더 떨어진다고 121평선에 와 있는 종목들을 팔 겁니까? 제가 왜 아까 삼성전자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 미국 시장도 아까 이야기했었던 올라갈 때도요.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그죠? 테슬라 이렇게 시가총액 큰 종목이 끌고 올라와서 지수가 나스닥의 상승 흐름을 계속 갖고 갔었어요. 시가총액 빚은 큰 애들이. 이번엔 걔네들만 세게 떨어진 거예요. 다른 쪽이 세게 떨어진 게 아니고. 이해돼요? 그러니까 지수만 바라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항상 주식시장을 이야기를 할 때 종합주가 지수보다 더 강하냐? 내가 내 종목이 지금 내 섹터가 종합주가 지수보다 못하면 비중 축소인 거예요. 이런 말 이해하세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 주린이 분들은 못 이해하실 거고, 그죠? 그런데 오늘 이런 겁니다. 섹터가 오늘 다 지우니까 깔끔하네요, 그죠? 무슨 얘기냐? 지수상으로 지금 이런 움직임이 나온 거다. 그죠? 그리고 또 반등을 시도할 거다. 그리고 또 다시 기간 조정이 갈 거다. 그죠? 그런데 이 지수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서 행보했었던 이 라인이 2달 반이었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1월 11일 고점 형성하고 온 시간이 지금 거의 이제 한 달 반, 3월 1일 날 쉬잖아요. 그죠? 월요일 날. 그리고는 그 다음 주 3월 12일 날 옵션 만기. 그러면 2달 반의 조정, 기간 조정. 그죠? 그럼 얼추 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 더 지수가 내려간다 한들 이미 먼저 하락을 시작을 해서 내려온 종목 부분들은 그 종목마다 또 틀리겠지, 그죠? 그 종목에 실적이 있었느냐, 오늘은 실적이 있든 없든 이런 겁니다. 제가 비교를 들 때 오늘처럼 태풍이 불고 폭풍우가 치면 뭐예요? 우산을 쓰고 있어도 실적이라는 펀더멘탈이라는 수급이라는 실적을 이 우산을 쓰고 있어도 속옷까지 다 젖는다. 그죠? 태풍이 부는고 휘몰아치는데 시장 전반이 그걸 우리가 체계적 위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수급으로 압박을 들어오면 안 떨어지고 싶은데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거예요. 제가 5% 떨어졌어. 제가 7% 떨어졌어. 나 빨간불이야. 매도. 1, 2%밖에 안 떨어졌어. 매도. 키 맞추기가 진행되면서 같이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오늘은 그런 현상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딸려 내려갔다는 거예요. 딸려서. 우리가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저쪽에 저 섹터가 한 섹터의 대장이 3, 4%, 4, 5%씩 막 올라가면 나 1%밖에 안 올랐어? 그죠? 따라서 또 그 종목에 매수세가 몰려서 같이 끌고 올라가듯이 그 반대 현상이 오늘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그 태풍이 분 시점에 내가 선행해서 선제 공격에 의한 비중 조절, 매도 이걸 안 했다면 다 속옷까지 다 젖은 다음에 그죠? 그제 와서 내 몸을 우산 5개 우비 칭칭 감아맨들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죠? 우리가 주식이라고 하는 건
지나고 봐야 바닥이고 지나고 봐야 고점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3266포인트를 고점이라고 본 건 여러 가지 이유, 그 이유를 섹터 설명에 더하겠다고 그러다가 방송국에서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래서 방송 출연 못했잖아요, 그날. 그죠? 그거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저 유튜브 방송 들으신 분들은. 여기가 고점이다. 고점일 가능성이 높다. 그 근거와 그 내용들을 방송 못하게 하면 제가 전문가로서 나가서 방송할 이유가 없는 거죠. 맨날 나가서 종목 추천하러 그건 의미가 없어요. 종목은 항상 종목보다 더 우선하는 건 시장 상황이고 시장 상황 그리고 그 속에서 업황, 업종의 움직임 그 속에서 내 종목이 더 큰 실적과 성장 흐름을 갖고 가면 뭐예요? 상승의 폭이 큰 거고 그렇지 못하면 시장 전반의 움직임에 동요될 수밖에 없는 게 주식시장인 거예요. 오늘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면서 어떤 매물이 빠르게 나오느냐 내일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것 같거든. 분위기가. 그죠? 그러면 가장 급한 물량부터 나오게 되죠. 그게 뭐예요? 신용위험 부담을 안는 쪽 물량이나 미수에 대한 물량. 그리고 그런데도 반등하려고 한 거 기대하고 버티다가 내일 아침에 반대 매매 나갈 수 있는 계좌. 이런 급한 물량이 벗겨지는 그 흐름의 음봉이지 여기서 다이렉트 이렇게 떨어지는 음봉이 저는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 또 하나 아까 여러 가지 부분에 놓여져 있지만 그 속에서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선 이 부분이죠. 그죠? 이렇게 내려온 선이에요. 요게 고점이 낮아지고 있었잖아요. 그죠? 3266포인트 그리고 3210포인트 그리고 거기 살짝 들어왔다가 낮아지고 있죠. 그죠? 그러면 이 라인의 하락 추세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뭐의 공통점이 나오느냐? 아까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했었던 궁극적인 2850 라인이 최악의 흐름의 지수대라고 보여주는 위치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너무 넓어요. 다이렉트로 오는 경우란 오늘 미국 시장이 어제 그 윗꼬리 아랫꼬리 달고 올라왔었던 3%를 그냥 다시 또 급락을 하는 현상이 나오지 않는 한 여기로 다이렉트로 안 갑니다. 상단 추세와 이 하단 추세 라인, 이 하단 추세 라인에서 중심 추세 라인을 그어야 돼요. 여기다. 그죠? 여기서 요 거의 왔잖아요. 중심 추세 라인까지. 그죠? 그리고 여기서 반등이 들어가서 내려오고 있는 이 21이평선 이 부분에 저항을 받고 다시 내려오면 61이평선을 깨는 거예요. 이런 조정이 나오면. 그런데 여기서 다이렉트로 갈 만한 수급이나 주변 상황이 지금은 아니다라고 봐요. 왜? 또 거기에서 행여 이쪽으로 내려온다 하더라도 이거죠. 실적 없이 올라왔다? 앞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가 없다? 그러면 내려가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들 어제 파라다이스 무료 카톡방 회원님들 보셨잖아요. 그죠? 파라다이스나 롯데신용 종목 이름이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죠? 파라다이스하고 또 이 카지노 쪽에 세게 붙었던 애. 롯데 종목 누구야? 이제 나이가 50대가 넘어가니까 이게 제가 기억력이 옛날 같지가 않아요. 그 종목인데.
여튼 이 파라다이스 실적을 보면 롯데관광 맞아요. 노크레님 셌잖아요. 그죠? 롯데관광개발 파라다이스 카지노 때문에 실적은 정말 얌체공신이고 그 정도로 실적이 안 좋은데 그런데 그걸 가지고 올라갔잖아요. 기대감 백신 맞고 앞으로 왜 그런 거는 뭐예요? 지금 마카오하고 중국하고 뭐 이쪽 이런 부분들 그죠? 여행하고 또 영국이나 뭐 유럽 쪽에서 앞으로 여행 예약받고 이런 분위기 실적으로 보면 접근 못해요 솔직히. 그리고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주는 쪽 라인 부분들은 뭐예요? 변동성에서 내려올 때 버티기도 쉽지가 않아요. 여하튼 그런 흐름들 속에서 놓여있는 쪽도 올라왔는데 실적이 명확하게 자리 잡은 기아차도 마찬가지죠. 그죠? 기아차도 올해 실적 예상으로 보게 되면 3조 5천억에서 5조 정도를 예상을 하면 지금 7만 5천 원 가격은 너무 싼 겁니다. 그런데도 뭐예요? 두드려서 내려오잖아요. 예측하지 말라는 건 공부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죠? 예측하라는 의미를 점쟁이처럼 딱딱 맞히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야기하는 건, 저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어요. 제가 뭐 어떻게 다 맞춰요. 예측을 하는 건 공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죠? 어떤 이유, 금리와 환율과, 그죠? 그래서 제가 환율도 많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환율이든 금리든 그죠? 우리 시장이 이렇게 원화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이 차트 지금 보이시죠? 어디 갔어? 이거 제가 쭉 설명드릴 때 이 라인으로 돌아올 때 여기에서 이 하단 라인에서 쌍바닥 받고 돌아오는 라인이기 때문에 외국인 매수세가 쉽게 못 들어온다. 이렇게 내려오는 라인에서 우리 시장이 강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되돌아서 환율이 이제 하단 추세선 위로 자리를 잡고 1100원대 위로 오니까 외인들이 쉽게 안 들어오잖아요. 다시 원화 강세가 진행되는 흐름이 진행돼야 들어오는 겁니다. 예측을 하라는 건 이 종목이 야 많이 올라갈 거야 50만 원 갈 거야 30만 원 갈 거야 이걸 예측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내용을 가지고 환율의 영향, 금리의 영향, 그리고 시장의 종목 섹터들의 대장주들의 영향 이런 거를 보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공부 안 하면 예측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보유한 종목이 어떻게 움직일 거냐 라고 내가 이 종목이 올라갔을 땐 내가 매도를 할 거냐 아니면 더 늘릴 거냐 또 여기에서 이 종목이 5%가량 떨어지게 되면 나는 어떻게 할 거냐 내 종목을 비중을 줄일 거냐 아닐 거냐 이걸 매일 예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다 떨어진 다음에 누구한테 물어보려고요. 다 떨어진 다음에 이제 이야기할 거잖아요. 현금 내일 뭐 오늘 내일부터는 전부 다 30% 50% 현금 갖고 있으라 할걸요? 시장 떨어졌다고 앞으로 오래 걸릴 거라고? 저는 반대입니다. 이제부터 더 내려오면 주식 더 사세요. 왜 그 이전에 3200포인트 넘어가고 그리고 그 속에서 주가가 비실비실거려서 종합주가지수보다도 못할 때 그럴 때 종목을 줄여야지. 종목은 벌써 이미 다 떨어져서 종합주가지수가 그 다음에 밀고 내려오면서 분위기에 의해서 더 내려오는 그 타이밍에 주가를 줄이면 맨날 엇박자 나는 거예요. 맨날 엇박자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사실은 종합주가지수든 종목이든 역배열되어 있을 때 저점이 나오는 겁니다. 정배열되어서 올라갈 때 고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봐보셔요. 종합주가지수 여기 이때도 제가 이야기했어요. 여기 마무리하고 돌아 나온다. 그죠? 요 라인과 요 라인인데 이 라인에서 잘 보세요. 여기 요 부분만 확대해서 보시면 자 여기에서 산 게 싸나요? 주식이? 여기에서 산 게 싸나요? 여기에서 산 게 싸나요? 싼 건 오히려 20선 깨고 60선 깨고 121선 근처 들어오는 이때가 더 싼 거죠. 그죠? 여기가 싼 거잖아요. 지나고 보면 여기는 비싼 거고 그런데 돌아서서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8, 9, 10월 달 조정을 이렇게 3개월 이렇게 폭 자체도 큽니다. 얘도. 그죠? 2450포인트, 2250포인트, 200포인트, 192포인트의 위아래가 있었으니까. 그죠? 그게 한 10% 정도 조정되는 거잖아요. 200포인트라고 하면 2000포인트에서 200포인트니까 10% 정도의 조정을 보이는 거 큰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개월수가 빠르게 올라왔으니까 15%, 그죠? 15%에서 20% 조정 라인 부분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크면 이 정도라고 보는데 2850 내외. 그러면 지금 여기서 조금 더 내려온다고 여기서 줄여요? 뭐를 줄일 건데요? 코스닥에 신용 많고, 그죠? 개별 주식에 신용 비중이 많은 쪽은 위험한 거죠. 그죠? 종목마다 신용 비중이 있잖아요. 그죠? 이해되세요? 종목에 있어서 신용 비중이 많은 쪽, 그 부분하고 매출과 영업이익이 3년, 4년 영업적자,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여러분들께 했잖아요. 이미. 그리고 이 영상 그 이전에, 그죠? 시장 퇴출 요건, 3월달은 코스닥 조심해야 된다. 왜? 시장 퇴출 요건에 걸려 들어가는 종목도 꽤 많이 나올 거니까. 그러니까 방송을 그냥 대강 훑은 거예요. 왜 김기수가 그죠? 시장보다 더 센 종목을 하고 네이버나 카카오 그리고 효성첨단 뭐 이런 거 하면서 시장보다 더 센 걸 하고 그죠? 오히려 주도라고 했었던 쪽 라인 부분의 비중은 더 늘리라고 하지 말고 그냥 기다려야 된다. 아직은 적극적으로 움직일 때가 아니다. 라고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봤다면 비중을 줄였어야죠. 그런데 이제 가격 다 내려왔어요. 조금 더 내려갈 범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주도 섹터가 변한 게 있습니까? 우리가 3,000포인트 올라왔었던 3,000포인트를 올라왔었던 근거가 바뀐 게 있냐고요. 어떤 부분이냐? 우리 시장에서 반도체, 이 부분, 반도체 BBIG, 이 한국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고 거기에서 주가 수익률이나 또 대만이나 이런 걸 비교했을 때 우리 기업이 허수로 실적 없이 올라온 게 아닌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속에서
자, 이제 뭘 보여드리려냐면 대만하고 비교하는 거가 있는데, 그죠? 대만. 어디 있나? 12월 달이가 아니고 12월. 아이고. 아이고, 못 찾겠네. 시황에 있나? 아, 무슨 얘기냐면, 우리 시장하고 비슷하게 올라왔었던 대만. 예, 요 부분을 볼게요. 요 부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시장이 IT 비중이 높은 대만하고 유사한 증시 구조. 이 부분이에요. 그죠? IT나 금융, 이런 소재 이 섹터의 흐름 속에서 그렇게 비교를 했을 때, 먼저 이 부분보다 지금 보이세요? 그림 차트가 보이시면 1번 한번 해주세요. 아니면 조금 더 확대해야 되는지, 너무 조그마해서 확대해야 되면 2번, 지금도 그냥 볼만하다 1번. 지금 차트가 볼만하다 1번, 아니면 좀 더 확대해야 된다 2번. 지금 다 보여요? 네. 제가 왜 이 부분을 먼저 이 이야기를 하려고 굳이 찾았냐면, 대만의 지수를 한번 보자고요. 그죠? 아까 홍콩과 상해 종합. 그죠? 그리고 그 속에서 해외 시장에서 대만의 움직임은 어떤지. 대만의 차트입니다. 그죠? 대만 모습이에요. 자, 대만도 IT 쪽 비중이 크잖아요. 그죠? 우리하고 비슷한 구조 흐름, 수출 국가고. 근데 대만 우리 시장보다 지금 더 강해 보이죠? 얘네들도 지금, 왜 월봉이 안 나와? 왜 이래? 뭐가 뻑 걸렸나? 죄송합니다. 유튜브 본사입니다는 뭐예요? 제가 유튜브에 잘못했나요? 하도 제가 좀 공격적인 용어나 언사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죠? 자, 대만도, 그죠? 대만도 우리 시장하고 다 글로벌 시장이 4개월 연속 상승이잖아요. 그죠? 근데 대만도 오늘 조정받았어요. 근데 대만 조정받은 라인 중국계 다, 제가 이런 실수 때문에 방송을 몇 번 했는지 몰라요. 예전에. 그죠? 얘기만 나오고, 차트는 설명 안 하고, 요 밑에서 프로그램에서 이거 차트 쪽으로 바꿔놔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아실 거예요. 그죠? 초반에 그 차트 없이 그냥 혼자 쭉 설명한 것도 많은 것도, 그죠? 초벌해서 제가, 유튜브에 초벌해서. 자, 얘도 조정이 나와도, 그죠? 이전 고점도 안 왔어요. 그죠? 조금 더 내려와도 되잖아요. 얘네도 4개월 연속 상승했는데 산업 구조가 우리하고 가장 비슷한데, 그죠? 그러면 얘네가 안 나왔다는 건 뭐예요? 지금 요 IT 섹터 내 퍼 기준 봤을 때 우리 시장의 퍼가 요때가
올려드린 날이 12월 달이었는데, 그죠? 그때보다는 지수가 좀 더 우리 시장이나 대만 시장이나 올라왔지만, 이게 하나금융 투자의 자료인데, 리포트 자료인데, 그걸로 보게 되면 그렇게 높게 올라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제가 삼성전자가 2017년, 18년보다 영업이익이 2020년보다 못하다. 그런데도 96,800원까지 너무 빨리 갔다. 그죠? 그것 때문에 가격 조정을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절대적으로 PER 개념으로 바라보면 대만 쪽은 지금 대만이 미국하고 중국하고 관계 악화되면서 대만 가지고 얼마나 지금 둘이 생쇼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죠? 응? 중국은 무력 시위를 통해서 저 대만을 제압하려고 하고 있고, 그죠? 하나, 일중국 이야기하고 있고, 미국은 그거 못하게 대만에 무기 죽으라고 수출하고 핵 항공모함 그쪽에다 갖다가 놓고 하면서 둘이 막 으르렁으르렁 거리잖아요. 그런 위기에 있는데도 우리나라보다 더 높은 펄을 주고 있어요. 우리 요새 김정은이 가만 좀 조용하잖아요. 옛날보다. 그죠? 코로나 때문인지 뭔지, 그죠? 그러면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나라가 절대적으로 지금 대만 IT 봤을 때 우리나라 퍼가 IT 섹터 기준으로 13.9배고 대만은 19.1배. 그러면 대만의 70%, 73% 수준에 놓여 있는 게 비싼 겁니까? 영업이익 대비 주가가 조금 많이 올라온 게 부담인 거지. 실질적으로 저평가 국면에 놓여 있었던 우리나라의 가치 평가를 하게 된다면 삼성전자 8만원 이하를 두려워할 이유는 없다라고 봐요. 그죠? 올라가는 속도에 있어서는 아직 시간이 더 걸려야 된다. 그러면 시가총액 500조가 못 움직이는 상황 속에서 반도체에서 가장 큰 힘을 갖고 있는 SK하이닉스는 정고점으로 돌아 나왔잖아요. 그죠? 이재용 회장이 지금 옥중에서도 경영 못하게 막 하잖아요, 지금. 그죠? 용어가 법률 용어라서 제가 그것까진 기억을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담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게 시간으로 가지만, 반도체 섹터의 흐름 부분이 더 여기서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가 더 내려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속도가 빨리 올라왔었던 거지. 우리나라 실적, 대표 업종 섹터의 영업이익이 별 볼 일 없는데 그냥 돈만 가지고 올라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장은. 그러면 내려오면 올라갔을 때 종합주가 지수보다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갔을 때 비중을 줄이지 않았다면 왜 지금 종합주가 지수가 내려온다고 이제부터는 내려온다고 매도하러 나갈 이유는 없죠. 실적을 검증받은 기업들이고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을 더 갖고 있다면 껍데기 주식이 테마로, 그죠? 껍데기뿐인데 테마로 몰려서 올라온 거라면 내려가야죠. 실적이 너무 안 좋고, 그죠? 백신이 치료제가 그거가 해도 앞으로 나아지지 못할 거라는 흐름을 갖는 기업이라면 더 떨어져야지요. 그런데 백신 기대감과 치료제를 통해서 산업이 나아질 수 있고 그거보다 실적이 좋았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그거보다 더 많은 주가 흐름을 갖고 갔었다면 그것 또한 위험하지만 실적이 검증되고 앞으로 2017년, 18년, 19년 때보다 더 매출과 영업이익을 내는 그 기업이 단지 금리가 1.39%, 1.5%도 아니고 거기 왔다고 이미 유동성이 끝났다? 그러면 그 유동성 끝났으면 실적 장세로 전환돼야지. 유동성 장세 파티는 제가 끝났다 그랬잖아요, 이미. 그죠? 한 달 전부터 노래했을 거예요. 유동성 파티는 이미 끝났다. 금리가 아니어도.
시장은 속도 조절에 있는 거고 그 속도 조절을 지금 하고 미리 선행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예측 매도를 하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이제 지수가 좀 더 내려가서 그 내려가면 우리나라 반도체나 자동차 그리고 2차전지 이런 쪽은 싼 가격이 되는데 왜 싼 가격 가서 매도합니까? 걔네가 껍데기에 있는 회사예요? 제가 그 전에 지난주에도 지난주인가 지지난주 목요일날 방송 나간 거에서도 이야기했잖아요. MTN에서. 그죠? 2차전지는 SK이노베이션과의 그 협상 그게 누가 되든 간에 그죠? 그런 잡음 거기에 현대차 코나 리콜 거기에 현대차가 또 CATL에게 배터리 일부 주고 그죠?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지금 못 올라간다. 못 올라가니까 조정받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만 이야기를 할게요. 그죠? 2003년에서 2007년까지 조선철강건설 기계지주화학이 올라올 때 조선주들 그죠? 현대미포조선 이런 것들이 주도였잖아요. 지금은 전 조선주는 안 보고 있지만 그죠? 이때 중국과 인도의 인프라 투자의 시대였으니까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장치 산업이 그죠? 동양제철화 OCI도 이때 이렇게 올라왔고 해외건설 여러분들 삼성 엔지니어링 뭐 이런 것도 현대건설 이런 것도 이런 식으로 올라왔어요. 투자의 시대였기 때문에 끝. 그리고 끝. 왜? 그 다음엔 중국이 소비의 시대로 바뀌었잖아요. 2008년에서 2012년 리만 브라더스 2008년 리만 브라더스 나고 그 이후에 소비 죄송합니다. 또 뭐 이야기하다가 그거 했네. 그죠? 빨리빨리 지적해 주세요. 제가 흥분하다 보면 이거 넘기는 걸 잊어버려서. 그죠? 투자의 시대였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대부분의 제가 이야기하는 조선철강건설 기계지주 화학이. 그런데 이때 못 올라간 쪽이 반도체, 자동차는 절대 못 갔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2009년, 2012년, 11년 들어서 뭐였어요? 중국에서 소비 시대가 됐기 때문에 아모르포시픽, 오리온 이런 애들이 주구장창 올라갔죠. 그죠? 그 주구장창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2012년, 11년, 12년에 현대차, 기아차, 삼성전자, 차화정으로 이야기하는 7공주만 올라간 게 2012년 5월 2일 날 고점이 나왔었던 2012년 5월 2일 날 고점이 나온 게 현대차. 그 당시에 그죠? 2012년 5월 2일 현대차 27만 2,500원, 기아차 84,800원. 그죠? 2012년 5월 2일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2017년 18년에 또 이제 실적이 더 좋아졌기 때문에 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얘가 왜 하냐면 그러면 지금은 무슨 시대였었느냐 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은 무슨 시대냐? 기술 우위의 시대다. 그죠? 기술 우위의 시대. 그거를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속에서 2020년부터 지금 올라오고 있었던 겁니다. 아까 조금 전에 에코프로비엠 물어보셨는데 여기서 8만원에서 20만원까지 와서 한 달 음봉 났네요. 그죠? 이 길게 보면 뭡니까? 이 20만원에 샀으면 부담이지만 얘의
총 스토리로 보면 어때요? 이 총 스토리로 보면 자연스러운 조정이죠? 그죠? 상승하고 2달 조정받고 상승하고 한 달?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했던 메시지 부분은 이겁니다. 그죠? 3달, 4달 저렇게 고점을 경신하고 올라올 때 욕심을 덜 내고 비중을 좀 줄이고 그죠? 그리고 그 속에서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쪽으로 비중을 옮겼다가 종합주가지수보다 더 센 쪽으로 옮겼다가 이렇게 조정이 들어오는 타이밍에 뭐예요? 이제부터 비중을 조금씩 잡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이제 일봉의 121선 때까지 근처까지 다 왔는데 여기서 팔려고요? 네.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조금 더 빠질 수 있어요. 그죠? 그건 시장 상황에 따라서 틀려지니까 제가 뭐 앞으로 저기 더 다 깬다 안 깬다 그거는 제가 더 봐야지요. 그 종목을 더 공부를 해야죠. 근데 저는 에코프로비엠은 지금 관심이 별로 없으니까 다른 종목에 관심 있고 2차 전지 내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자, 여러분들 여기 이때도 제가 이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 고점 16만 5천 원 여기 얼마입니까? 11만 원까지 왔네요. 그죠? 11만 원까지 왔네요. 역배열되어 있네요. 예, 저 실력 없어요. 없으시니까 안 들으셔도 됩니다. 예. 그죠? 예. 뭐 저 굳이 들으라고 얘기 안 해요. 뭐 회원 가입하라고 그런 얘기 안 해요. 뭐하러 실력 없는데 와서 들으셔. 안 들으셔도 돼요. 예. 제가 뭐 사정할 일이 있습니까? 이 밤 시간에 밥 안 먹고? 그죠? 저 장사꾼 아니에요. 뭐 살살 달래고 위로하지 않아요. 싫어요. 누르시고 나가시면 돼요. 그죠? 저는 이 시장 급락에 혹시 여러분들이 또 저 종합주가지수의 하락 부분에 아파서 던지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들 이 차트 봐봐요. 응? 아, 그래요? 아, 그럼 죄송해요, 최정희님. 제가 이거 하랴, 저거 하랴, 뭐, 이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아, 정말 죄송해요. 아, 최정희님. 제가 실력이 없다는, 저 그런 거에 자존심 많이 상하거든요. 정말 죄송합니다, 최정희님. 예, 정말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정말 죄송해요. 아이고,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최정희님. 네. 이해해 주시죠? 제가 잘못 봤네요. 핸드폰 조그만 게 이렇게 넘어가는데. 지금 배도 고프고, 목도 아프고, 당 떨어진 것보다 담배를 못 펴서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최정희님 정말 죄송해요. 다시 한번 제가 정중하게 사과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고, 별로다라고 그러면 안 들으셔도 돼요. 예. 자,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정희님. 뭐냐, 여기서 끝날지, 아까 기간 조정은 조금 더 남아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3월, 적어도 옵션 만기까지는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이 나온다. 그 얘기를 줄기차게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 나왔다가 요거 조금 더 이렇게 내려오면 정말 힘들죠. 그죠? 그런데 이런 흐름이 나와도 결국 어느 순간이에요. 이거 이각 여기서 이거 역배열되고 121평선 깼다고 팔았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여러분들 봐보세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 행여 요 121평선 나왔어요. 그리고 요 라인 가다가 다시 이전 저점을 깨뜨려서 여기서 이전 저점을 깨뜨리면 매도하라면서요. 이 평선 다 깨졌잖아요. 5일, 10일, 21평 다 깨졌잖아요. 그럼 매도해야지요. 그런데 매도하고 다음에 하니까 벌써 다 올라가 있네. 그러더니 다 갔네. 그죠? 이런 우를 범할 수 있는 가격 라인에 왔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 선제 공격을, 여기서 매도를 안 하고 선제 공격을 여기에서 매도를 안 해서 조금 더 내려가서 이렇게 깨져서 움직이는 그 확률보다 여기서 조금 더 내려가더라도 내가 참고 오히려 매수를 하는 쪽으로 바라보는 게 더 낫지 않겠냐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죠? 제일 안타까운 건 제가 제 유튜브를 보신 분들이 계속 제가 2차 전지도 돌아가면서 매매를 한다. 이제는 그 얘기 많이 들었죠. 그죠? 포스코 케미칼, SKC, 일진 머티리얼. 그죠? 돌아가면서 왜? 여기는 갖고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니까. 그대로 다 들고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니까. 이해되세요? 여기는 가만히 있는 자리가 아니니까. 매매를 해야 되는 자리니까. 이렇게 올라올 때는 가만히 있었지만 제가 본 건 사실 LG화학이 92만원 이상. 그죠? 그리고 삼성 SDI가 82만원 이상에서는 조금 무리다. 너무 빨리 올라간다. 그랬기 때문에 바꾸고 하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월봉에서 조정이 나왔어요. 아까 여러분들 월봉 보셨잖아. LG화학도 마찬가지고. 그죠? 여기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80만원까지. 80만원이래 봐야 앞으로 몇 프로입니까? 6%예요. 6% 더 내려가는 범위를 어떻게 할 거냐? 결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폭이 뭐예요? 이거를 쌍봉으로 보고 내가 100주를 들고 있었어. 그러면 20주만 팔고 80만원 올 때 요 5개월 이평선 오면 그거를 20주를 반을 팔기에는 너무 아깝다. 그렇게 할 건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요 라인으로 오게 되면 뭐예요? 이 섹터에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두 개를 염려해서 줄일 거냐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때는 안 그랬겠습니까, 여러분들? 네이버 카카오. 제가 그 이전엔 카카오를 더 좋아했다는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죠? 카카오 16만 5천원 이 출발하는 자리부터 계속 카카오 이야기하다가, 그죠? 카카오 게임즈가 상장하는 타이밍엔 매도해야 된다. 그죠? 왜? 그리고 나서 3개월, 4개월 쉬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매도 안 했으니 더 높은 가격에 매도할 수 있잖아요. 이 시간을 주는 부분에 저는 카카오를 매매했지만 이번에는 카카오보다 얘를 매매했지만, 그죠? 네이버를 매매했지만, 왜? 네이버가 올라오는 타이밍에 잘 보세요. 네이버도 마찬가지. 플랫폼 쪽에 선두주자고 그런 라인에서 쭉 올라와서 자 3개월 쉬었습니다. 네이버 이때 고점 34만 7천원 34만 7천원에서 27만 7천원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면 이때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응? 35만원 근처던 게 20 얼마예요? 27만원까지 내려왔어요. 이 양봉에 사신 분들은 이 3개월 동안 힘들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사신 분들은? 그죠? 그러니까 좋은 주식을 일봉만 보지 마시고 월봉에 이렇게 갈 때, 이렇게 가는 상황에서 일봉의 추세가 무너지느냐 안 무너지느냐, 그리고 얘가 올라온 게 이 라인으로 올라온 게 뭐예요? 자회사 상장 부분까지 끌고 와서 올라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비중을 줄이는 거죠. 그리고 얘가 쉴 수 있는 시간, 더 올라가기 위해서 베이스 캠프를 지키는 시간 부분을 기다렸다가 다시 사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일봉만 보지 마시고 월봉을 같이 보시라는 겁니다. 항상. 그죠? 내가 여기에서 500, 1000, 2000을 투자했다면 이렇게 월봉 개수가 많아지면 비중을 조금씩 줄이고, 그죠? 다만 이렇게 내려오는 타이밍에서 흐름을 보다가 그 월봉 흐름을 보고 일봉을 같이 체크를 하면서 돌아오는 타이밍, 거래량을 동반 타이밍, 여기서는 맥점이 뭐예요? 얘를 여기서 조금 더 싸게 사는 것보다 딱 출발하는 요선에 사는 게 가장 나은 거지요. 시간도 별로 안 기다리고. 그저 이날 사는 게. 월봉으로 조정 다 보였고, 그죠? 일봉으로 출발하고 있고. 그런데 시장이 다소 불안하다? 우리는 그냥 40만 3천 원에 다 팔았다고 제가 미리 다 이야기를 했잖아요. 해도. 그죠? 40만 3천 원에 다 팔고, 36만 원, 35만 원 이하로 오면 그때는 또 다시 살까 고민하자. 원체 시장이 안 좋으니까. 하여튼 오늘 너무 길어졌네요. 그래서 제가 오늘 긴급하게, 원래 실시간 방송 구독자 수도 몇 명 안 돼서 사실 우리 회원님 30-40명이나 들어오실까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고,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결론을 이야기하면 오늘은 너무 과한 시장 반응이었다. 그죠? 그래서 리바운딩이 들어온다. 그때 레버리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내가 조금 더 떨어졌을 때 버틸 수 있겠느냐, 그죠? 그런 부분들을 미리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죠? 내 계좌가, 내가 현금이 앞으로 조금 더 내려왔을 때 더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여러분들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올라갈 때는, 그죠? 올라갈 때는 이렇게 막 올라갈 때는 전부 다 중장기 투자를 하려다가 이렇게 조정받으면 뭐예요? 싫어할 거 아닙니까? 개인 투자가들이 대부분 그래요. 그런데 올라갈 때 막 올라갈 때 비중 좀 줄이자리면 싫어해요. 팔기 싫어해요. 그리고 떨어지면 뭐예요? 그때 못 판 걸 아쉬워해요. 전문가도 사람이에요. 올라갈 때 비중을 줄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더 살려고 자꾸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때는 매도하는 말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내 욕심을 조금 줄이고 조금 더 내려오면 내가 받을 준비를 하고 이런 부분을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그죠? 하여튼 제가 여러분들께 오랜 시간 동안 너무 많은 시간을 뺀 것 같고,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 그나마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으면 좋아요 한번 누르세요. 구독은 아니어도. 아셨죠? 저도 이제 밥 먹어야죠. 배고파 죽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원님들은 또 종목과 관련된 전략은 내일 아침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 내용은 김기수의 생각입니다. 김기수가 판단하는 시황입니다. 절대적인 건 없습니다. 그죠? 그건 그걸 거예요. 처음처럼님. 블록딜. 그죠? 블록딜. 블록딜 물량일 거예요. 매수 그렇게 잡힌 거. 시장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같은 날도 있고 또 세게 올라가는 날도 있는 거예요. 주식시장은. 예, 유튜브 본사님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죠? 유튜브 본사에서 저 검열 하나 나왔는지 알고. 검열의 시대잖아요, 요새는. 예. 정혜인님, 안재웅님, 아임님 고맙습니다. 예, 신미정님도요, 동키호텔님도 고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마치겠습니다. 이제 정리할게요. 배가 너무 고파서 못하겠습니다. 예. 힘들어. 예, 감사합니다. 빠다박스님, 카마리님, 노크리님도 고맙고요. 하이님도 고맙고, 수리아님도 고맙습니다. 그죠? 저는 소주를 좋아해서, 밥 먹으면서 소주 한잔 하려고요. 이런 날 또 버리고, 또 내일 4시에 일어나서 공부해야죠. 그죠? 빨리 먹고 자고. 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